여러분, 만약 평생 믿어왔던 친구와 동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온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분노일까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배신일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빈첸초 카무치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암살 장면이 아닙니다. 2000년이 넘도록 정치, 권력, 배신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원전 44년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쟁의 천재, 위대한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었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하고 내전에서 승리하며 그는 로마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될수록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공화국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60명이 넘는 원로원 의원들이 비밀리에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와 자신의 운명을 건 선택을 합니다.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들어온다는 것은 곧 시민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권력을 빼앗기 위한 군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군은 루비콘 강 앞에서 병사들을 해산한 뒤 평범한 시민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잠시 강 앞에 멈춰 선 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순간 로마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결국 승리한 사람은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종신 독재관이라는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시 독재관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일정 기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 직위를 평생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는 권력만 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가난한 시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퇴역 군인들의 삶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적도 많아졌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들이 하나둘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 가운데에는 카이사르가 누구보다 아끼고 신뢰했던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친아들처럼 아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은 정치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잔인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이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비록 이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품 해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인물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붉은 망토의 남자.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이미 바닥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몸을 일으키며 오른손을 뻗고 있습니다. 마치 왜라고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 암살자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얀 토가를 입은 그들의 팔은 일제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많은 칼날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이 만들어낸 폭력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은 도망칠 곳 없는 공포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조금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이 보이시나요? 카이사르는 원로원 본관이 아니라 폼페이우스 극장의 회의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은 전쟁의 신이 아니라 폼페이우스를 기념하는 조각상으로 해석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는 생전에 폼페이우스를 내전에서 무너뜨리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이긴 적의 기념상 아래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역사는 승자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화가는 이 장면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계단 위에 있는 의원들은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암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카이사르를 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군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색채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암살자들은 대부분 흰 토가를 입고 있습니다. 흰색은 원래 순수함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 흰옷이 오히려 차갑고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카이사르는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권력과 황제의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곧 흘릴 피를 암시합니다. 화가는 색의 대비만으로도 누가 이 그림의 중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도 놀랍습니다. 모든 인물의 움직임은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암살자들의 팔, 도망치는 사람들의 시선, 심지어 바닥의 공간까지도 모두 카이사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마지막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조명이 주인공 한 사람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무너진 공화정. 결국 카이사르는 죽었지만 암살자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공화정은 오히려 더 빨리 무너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로마는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암살은 공화정을 되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한 사람의 독재를 막기 위해 시작된 암살이 결국 진짜 황제의 시대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죽음은 한 정치인의 최후가 아니라 500년 가까이 이어졌던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장을 여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정의를 위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왜 언제나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카무치니가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카이사르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권력은 언제나 책임과 견제를 필요로 하며 두려움과 폭력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